네, 글로벌 핫 이슈 전문가님과 심도 있는 토크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박정식 전문가님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 월요일도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불안한 시장 계속 되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적 위주로 잘 접근하신다면 이 불안한 시장도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글로벌 핫 이슈의 외신 4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 첫 번째 기사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저희가 외신 앞에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일자리 지지율이 대통령 임기 중에 최저점을 기록했다라는 이런 CNBC 기사가 있었는데요. 혹시 전문가님은 좀 살펴보셨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핵사용 그런 우려, 그리고 또 파병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이제 많이 이제 우려스러움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도 이 지지율 감소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 중국의 관세를 강력하게 부과를 했던 중국 제품에서 한 60% 이상에 대한 이 관세 면제 유화책을 일정 부분 좀 내밀었고, 거기에 이 사우디와 이 베네수엘라의 이 석유 증산에 대한 러브콜을 일정 부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그 추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상황은 조금 더 진전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건 지금 최소 20% 새로운 최저 억만장자 세금 제한에 대한 이 기사를 지금 전문가님께서 살펴주셨던 거고요. 자, 두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과 가스 협정을 좀 추구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EU는 현재 러시아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스의 약 40%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스의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미국과의 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건 이제 이러한 협력과 이런 이제 가스 의존도를 낮추는 어떤 이런 협력 방안이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카타르 쪽으로도 더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조금 더 좀 진행을 우리가 좀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아직까지 좀 가시화되지 않고 있고, 뭐 사우디나 다른 이 석유 생산들도 이러한 요청에 그렇게 뭐 강력하게 호응을 해주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미국도 뭐 가스를 더 생산을 해서 제공을 해준다고는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가량의 가스 의존도를 러시아에 지금 하고 있는 유럽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가시화되지 좀 않고 있고요. 또 미국의 그런 지원이 있다고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조만간 가상화폐 규제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최근에 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 가상화폐들의 상승력이 좀 일정 부분 나타났는데, 영국 정부의 이런 가상화폐 규제 계획이 만약에 조만간 발표된다면 그러한 상승력이 일정 부분 좀 꺾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등이 좀 이루어졌지만 다시금 또 좀 변동성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좀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적 관점으로 일단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 두시고, 마찬가지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신 후 다시 기술적 재접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반등이 나왔지만 투자자분들은 단기적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바이든이 일자리
지지율 대통령을 임기 중 최저점으로 기록을 했다. 이 지지율이 점점 떨어진다 이런 기사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까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지지율에 관련돼서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양호하게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보험 청구 건수도 50년 만에 사상 최저치를 나왔기 때문에 이 경기 상승 기대감이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데 이 바이든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핵사용 우려, 파병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는 것들 때문에 좀 이 지지율이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또 여러 정세가 맞물려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진전을 좀 보였으면 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전일장 좀 마감 상황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해외 증시 네, 보시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현재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네, 다우지수는 그래도 0.44, 그리고 나스닥은 0.16 정도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51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역시나 이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연준의 긴축 우려가 현재 이 혼조세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 회복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 고용지표 발표에서 보면 현재 최근에 발표한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 2만 8천 건 감소한 18만 7천 건을 기록을 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예상치보다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최근에 이 제조업 PMI나 서비스업 PMI 3월 지표가 또 상대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긴축 우려와 전쟁 우려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증시의 이 반등력을 잘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 전쟁을 따른 또 인플레도 우려가 되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었지만 아무래도 미국의 고용 지표 등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현재 뉴욕 지수 전일장 좀 혼조세로 마감한 모습 나타났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좀 해외 섹터나 이슈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죠. 거의 한 70% 이상의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이코노미스트들이 5, 6월 정도 되면은 한 0.5% 이상 올릴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은행, 카드, 보험주들이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거의 이제 한 달치를 접어들면서 장기화가 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속적인 에너지, 원자재, 곡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정유, 철강, 음식료, 소비재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 관련주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 운송료 상승으로 인한 운송 물류 관련주들도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이슈적으로 몇 가지를 좀 더 보면은 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돈바스 중립국가 문제 타협 가능성을 일정 부분 내비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제5차 평화협상을 이번에 터키에서 28일 날에서 29일 날에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러시아에서는 29일, 30날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9일부터는 적어도 본격적으로 평화협상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 긍정적인 어느 정도 진전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증시 이번 주는 양호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크나큰 협상의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준다면 현재와 같은 이런 혼조 국면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테마성으로 좀 집중해 볼 수 있는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전기차 충전이 유럽 시장에서 15배 커지면서 이 북미 1위 전기차 충전소 차지 포인트가 최근 한 달 새 주가가
37%가량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유럽 내 전기차 충전소는 2023년까지 15배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휴맥스, 더구전자, 이 디스플레이텍, 원익 P&E, 대유 플러스 등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부터 또 해외 이슈까지 쭉 살펴주셨는데요. 조금 좀 정리를 해보자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런 언급 때문에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지속적인 에너지, 원자재,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정유, 철강, 음식료 등 소비재 및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것 같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됨에 따라서 운송료 상승으로 인해서 운송 물류 관련주도 강세를 나타낼 것 같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주셨던 게 우크라이나의 5차 협상 그 평화 협상이 이제 빠르면 29일부터 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게 긍정적인 좀 결과를 낳는다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서 좀 양호한 흐름까지 가져갈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또 이렇게 주목해 볼 만한 섹터에는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북미나 유럽 내에서도 전기차 충전소들이 조금 몇 배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치가 나오면서 지금 전문가님께서는 휴맥스, 더구전자, 디스플레이텍, 원익 P&E, 또 대유 플러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 앞서 지금 좀 언급하셨던 종목들 중에 몇 가지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디테일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휴맥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최근 들어서 이 휴맥스라는 종목이 상승력이 많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하이파킹 등 휴맥스 모빌리티를 통해서 하이파킹 등 다양한 이제 주차장을 이제 1, 2로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이 전기차 충전 서비스까지 좀 만들고 있고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 차지인의 지분까지도 인수를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제주의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까지도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 사업을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현재 거래량만 상승 국면에서만 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주가는 크게 상승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존재하고 이 전기차 충전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 차량용 모빌리티 쪽의 서비스도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휴맥스를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자산 가치적 측면으로도 간단하게 보면 이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가 3,500억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1,975억 정도 수준으로 본연의 자산 가치보다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연결 실적으로 영업이익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흑자 턴 된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가의 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4,400원 이하로 분할로 한 1, 2개월 정도 텀을 두고 모아가신다면 올해 연말 또는 내년까지 시세 적어도 한 9,000원 정도 이상은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인수 등의 이슈 또 자산 가치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평가되어 있는 휴맥스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4,400원 이하로 좀 1, 2개월 텀을 두고 지켜보시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지난장 우리 국내 증시는 또 어떤 이슈 또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 3월 16일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반등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일정 부분 사그라들면서 일정 부분 반등력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반등력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죠. 역시나 이 정세적인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적으로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증시의 방향성은 강력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지만 앞으로 이 우리나라의 실적, 즉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에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 1분기 역대 실적 전망치를 증권가에서 한번 판단한 결과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1분기 예측 실적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5조 2천억 원, SK하이닉스는 11조 5천억 원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1분기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1분기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2분기까지도 우리가 실적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월가에서는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인 여러 가지 이제 실적 전망치나 아니면 경제 지표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꺾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1분기와 같은 긍정적인 실적을 만약에 잘 유지를 해준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4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정 부분 상승력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테마적인 이슈로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250만 호 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라는 입장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미래 먹거리가 될 자율차와 그리고 플라잉카, 드론, 그리고 디지털 트윈 등 이 국토교통부가 관련된 신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더 개선해달라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이로 인해서 한국가구, 오하임 INT, 덕신하우징, NX, 현대리바트, 벽상, 하츠, 코아스 이런 여러 가지 인테리어 그리고 건설 관련주들, 이 가구 관련주들이 현재 반등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테마로 잡고 단기적인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포스코, 즉 실적이 우량한,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실적이 우량한 대형주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 3, 4개월 텀을 두고 모아가신다면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지금 시간에 지금 가격이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호가를 보면은 그나마 대략 한 약 강보합 정도 수준, 금요일 종가 대비 크게 움직이지 않는 강보합 정도 수준으로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존재하고, 장중에 외인 수급만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오늘장 양호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업 실적 감소가 아무래도 가장 큰 우려였었는데요. 하지만 삼성과 SK하이닉스처럼 대장주들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좀 내면서 이러한 또 실적들은 또 1분기 내내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테마적 이슈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자, 윤석열 차기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공약에 좀 포함된 내용이었죠. 주택 250만 호 공급 로드맵. 또 그리고 이 관련된 미래 먹거리 산업, 또 자율자동차, 플라잉카 뭐 이런 관련 신산업들도 함께 짚어주셨고요. 또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관련주들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흐름 좀 살펴주셨는데 강보합권 수준으로 좀 시작을 예상해 주셨는데요. 장중 외인들의 움직임 좀 그걸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조금 전에 좀 짚어주셨던 종목 중에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면밀하게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몇 종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최근에 좀 올라간 벽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간으로 일정 부분 떠서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좀 시초가 떠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시초가 좀 뜨더라도 일정 부분 장중에 좀 밀리게 된다면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접근은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할 경우 대략 만약에 좀 장중에 떠서 시작하지만 내려올 경우 4,000원 이하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4,000원 이하로 급격하게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4,000원 이하로 접근하되 3,850원이 이탈이 된다면 손절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잘 나타나게 된다면 한 4,4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벽산 좀 들어주셨는데요. 자, 4,000원 이하로 분할 매수를 하셔라라는 의견 주셨고 또 그 이하까지 좀 추가적으로 내려간다면 3,850원 이탈 시 손절가로 3,850원 선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또 추가적인 좀 이익이 나게 된다라면 4,400원 선 정도로 지금 봐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벽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개장 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한동안 이제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못한다면 테마주 위주의 장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여기서 증시의 리스크가 일정 부분 더 온다 하더라도 급격한 하락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실적주 위주로, 그러니까 많이 하락한 실적주 위주로 접근을 하신다면 장기적인 측면으로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정치적 정책 관련 주들 테마가 계속적으로 엮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인플레이션 우려 섹터 인플레이션 섹터를 순환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정책 관련 섹터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순환으로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 위주의 단기 매매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 최근 많이 하락한 실적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하셔라라는 의견 주셨고 또 이제 국제 정세와 또 정책 관련된 섹터들도 조금은 조심하시면서 접근하셔라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른 아침인데도 도움 말씀 주신 박정식 전문가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